자,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소의 정수를 더하거나 빼기. 여러분, 요런 기호들 기억나시죠? 즉, 여러분이 사용했던 저 모든 기호들은 포인터 연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소값 p에 더하기 2, p 더하기 i 플러스 p가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AR 5라고 하는 배열을 저렇게 먼저 선언했네요. 2, 3, 5, 7, 마이너스 1에 AR2라고 하는 물리적 메모리고요. int 포인터 p, 포인터 변수 p니까 동그라미, 얘 이름 p, 그리고 거기에 AR을 대입했어요. 이렇게. AR은 원래 여기가 주소가 0x1c라고 밑에랑 맞출까요? 여러분 편하게 어디 봅시다. 아유, 계산하려고 귀찮다. 그냥 무시하고 00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0x00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의 주소는 0x0 1 0, 1, 2, 3이니까요. 4가 되고요. 얘는 0x08이 되고요. 이런 식이죠. 왜? 이 공간들이 다 4바이트씩이니까. int 포인터예요. int 포인터, 여러분. 증가하는 거는 다 얘에 의존적이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p는 p 더하기 2는 어떻게 돼요? 얘가 p, 얘 p 플러스 1, p 플러스 2, p 플러스 3, p 플러스 4고요. 얘 AR, AR의 1, AR의 2, AR의 3, AR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p 더하기 2는 여기, 그쵸? p 더하기 i는 i가 4니까 여기, p 뿔뿔. p는 애초에 지금 계속 여기였어요, 여러분. p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p 자체를 증가시키니까는 p가 어디로 간다? p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면서 여기가 0x00이 아니라 이제 0x04가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p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p 찍으니까 여기 3 나왔잖아. 포인터 연산, 주소의 정수를 더하거나 빼기 다 됩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급시 이수한 친구들은 다 했던 건데 지금 반복 교수님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골라서 설명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소는 또 비교하기가 가능해요. 비교 연산자 앞에랑 좀 달리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항상 그 단골 시험 문제였죠. 주소를 비교하여 배열 훑어보기. 요 포문 기억나실 겁니다. 먼저 p라고 하는 요 주소값에 AR을 담고, 첫 번째 주소값을 담고 계속 p를 증가시키는 거죠. p가 여기 가르쳤다가 여기 가르쳤다가 여기 가르쳤다가 여기 가르쳤다가 여기 가르쳤다 하면서, 근데 이걸 언제까지 p 값을 증가시키냐? 실제 A 인덱스만큼. 뭐 워낙 고급시 인증이 시험의 단골 면제였기 때문에 모두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포인터 인자와 주소 반환에 대해서 떠올려 봅시다. 복습이라고 쓰여있는 거 보니까 배열과 포인터 앞에서 여러분 요 그림, 실제로 주소의 표현은 이렇게 하고 내가 포인터 참조할 때는 이렇게 한다. 이건 실제로 배열의 인덱스 사용하는 법과 같다. 얘기했었죠? 함수 수행을 할 때 이제 실제로 포인터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또 함수. 이 함수를 복습하지는 않았지만 함수 조심해야 됐죠. 함수. 자, 함수 시행 호출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형식 인자의 공간이 할당되고 각 인자에 전달된 점수값이 대입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는 친구들도 있고요. 내가 change a라고 해서 요 앞에 int a를 이렇게 5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a를 전달하면 int i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입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int 10이라고 바꿨어. 아니 i는 10이라고 바꿨어. 하지만 요 change 함수를 벗어나는 순간 얘는 사라지죠. 이 값은 새로운 i예요. 요 a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기 이 값이 이렇게 바뀐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시 여러분. 이렇게 컴파일러가 내려올 때 int a는 5를 만났어요. int 일반 변수 이름은 a 안에 값 5. 그리고 change 함수를 만나면서 a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들어오자마자 int i에 a 대입하는 거죠. 그럼 요 문법적으로 어떻게 돼? i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일반 변수에 값 a를 대입하니까 a는 5니까 5가 이렇게 대입돼요. 그리고 다음 i는 10. 이거 1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 스콥 함수를 끝내면서 요 일반 변수 사라져요. 얘는 지역 변수라고도 했었죠? 지역 변수는 생명력이 함수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printf에서 a의 값을 출력하니까 얘는 아직 이 메인 함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죠. 그래서 a는 5 출력하고 이 메인 함수 끝나면서 또 사라집니다. 함수 하면 따라다니는 거 변수의 스콥 이 결국 변수는 요 중괄호 열고 닫고의 의존적이다. 생명력이 이렇게 산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셨죠? 이거 앞에서 했던 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한 거예요. 즉,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혼동하는 게 뭐다? 내가 앞에서는 i였는데 여기를 이 a는 5고 여기를 int a로 받으면 이거 오타예요. 여기가 a에다가 10을 대입하는 순간 요 메인에 있는 a가 값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메인문 안에서의 a와 change 함수 안에서의 a는 다른 i야. 다른 i. 우연히 이름이 같은 겁니다. 이름만. 여러분 반에 동일한 이름의 친구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스콥이 다르면 동일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지만 같지는 않다라는 것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함수 인자가 이제는 정수가 아니라 주소값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내가 a의 주소값을 넘겼어 함수에. 얘는 주소값이잖아. 주소값을 대입하려면 당연히 포인터 변수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 값을 받았다. 기억하세요. 자, 함수 수행 호출하면 어떻게 된다? 똑같아요, 여러분. 요 값 실제로는 0x40이 여기에 대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은 포인터 변수 입장에서 뭐다? 연결이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 p에다가 실제 a라고 했던 값의 물리적인 메모리 주소를 여기다 딱 이렇게 대입한 거. 그리고 이 함수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사라져. 연결 끊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있네요. 함수 종료 시 공간 해제됨. 반드시 해제돼요. 자, 기억하시죠? 값에 의한 호출이었다. 주소에 의한 호출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주소값을 호출하니까 이게 주소에 의한 호출인 거고, 여기가
앞에가 이게 값에 의한 호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추가 예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수압 함수 기억나시죠? 결국 여러분이 또 인증시험 봤던 게 뭐였어? 그냥 일반 변수 콜바이 밸류를 통해서 수압을 시키면 이게 수압이 된다 안 된다? 안 됐죠? 안 됐어요. 그냥 이 x와 y는 수압에서의 xy야. 이 x와 y는 메인에서의 xy야. 즉 우리가 바꾼 건 수압 함수 안에서의 xy였기 때문에 값이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xy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콜바이 레퍼런스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해야 바꿔 썼어요.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그림 그려보면 다 이해가요. 그려보시고 이해 안 가는 친구 교수님한테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게 엄청 복잡한데 여기 뭐가 볼까?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합시다. int x 메인에 x에 10 대입하고 y에 20 대입했어요. 수압 xy를 호출하는 순간 여기에 10, 여기에 20이라고 하는 거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int x 여기다 10, 여기는 수압이라는 공간에서의 10x였고 여기 y에 20. 자, 템프에 x 대입, tmp에 x 값 대입 10, 그리고 x에 y 대입, 그러니까는 x에 20, 그리고 y에 템프 10.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10, 20이었는데 지금 남은 거 보면 여기 20, 여기 10 됐잖아. 여기 20, 여기 10. 그러니까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F 해보면 20, 10이 나와요. 그리고 종료했어. 수압을 종료하는 순간 사라짐. 그리고 프린트F 여기서 XY. 여기서 XY는 메인에서의 XY. 그러니까 메인에서 X10, 메인에서 Y20. 이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콜바이 밸류. 자, 여기서도 똑같이 메인 함수 내려갑니다. X 일반 변수 10 대입했죠. Y에다 20 대입했네. 20. 자, 수압했어요. 아니, 수압함수 호출했어. 이렇게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수압함수 메모리 공간에 여기 수압 공간, 여기 메인 공간. 자, 포인터 이거니까 교수님 좀 써볼게. px는 x, int 포인터 py는 y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동그라미 얘 이름 px,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한다? x 라고 하는 녀석의 공간을 대입한 주소값을 대입한다. 즉 얘는 0x1시, 0x2시였어요. 그러니까 x의 주소값 0x1시, 0x1시를 대입하고 괜히 따로 그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py라고 하는 녀석은 y의 주소니까 0x2시, 0x2시 되고 여기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값을 수합했어. 주소를 수합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또 잘못 해석하는 게 가끔 가다가 이 수합을 즉 값을 교환하는 건데 여기를 주소를 교환하는 친구도 있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값을 교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하고 나면 여기가 바뀌죠. 이렇게 20, 10. 그래서 printf px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 값 20 출력하고
py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 10을 출력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종료하면서 이거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어떻게 된다? 날려볼게. 슉슉슉슉.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까랑 달리 이번에는 바뀌었죠. 바뀌었잖아. 왜? 주소를 직접 액세스했으니까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printf x를 해보면 20, 10이 돼요. 즉 우리가 진짜 원하는 수합 함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call by reference에 해당이 됐었죠. 자, 다음 포인터 배열입니다. 포인터 배열, 포인터 변수들의 묶음. 포인터 배열에 선언하는 방법은 어떻다? 뭐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반 변수 배열 어떻게 했어요? int 뭐 num 이렇게 이게 배열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포인터 배열이니까 int 포인터 pnum 쉽게 얘기하면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정의하는 거. 그래서 포인터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수님은 여기를 동그라미로 그려줬어야 된다고 봐.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배열이어서 그런 건데, 즉 이 주소를 담는, 다시 이쁘게 그릴게요. 주소를 담는 포인터 변수의 묶음, 이게 포인터 배열. 그쵸? 그리고 그 각각의 포인터 배열들은 어딘가를 공간을 가리키고 이렇게 있겠지. 값을. 그쵸, 여러분? 다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거 실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각각이 잘 봐요, 여러분. 앞에 포인터 배열이야. int 포인터 배열. 그래서 int 포인터 p3 이렇게 하시고 이거 각각 어떻게 돼? 얘네들. 이거 다 배열이잖아. 배열 뭐 a, o 이런 식으로. 그럼 각각 a를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실습 직접 하셔야 됩니다. 퀴즈에 나올지 몰라요. 아, 물론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실습들이 퀴즈에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자, 다 한 것 같아. 다중 포인터. 다중 포인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 타고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중 포인터. 이렇게. 자료형 2개짜리. 즉, 전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거는 이렇게 한 번만 벗기면, 한 번만 주소를 타고 들어가면 값이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주소값, 또 주소값, 또 주소값을 타고 들어가서 이 값. 이렇게. 참수 연산자를 2개 사용하는 거를 다중 포인터 혹은 이중 포인터라고 한다. 참조 연산자를 1개 사용하면 간접 참조를 1번, 참조 연산자를 2개 사용하면 간접 참조를 2번, 선언할 때 하나면 1번, 선언할 때 2개면 2개. 이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도 또 여러분 해보시고 교환하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심한 내용이라서 설명은 안 하고 아마 넘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쯤 여러분들이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해하고 있으면 결국 포인트를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게 되면 9장 포인터 복습을 마무리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